여러분, 혹시 레게노, 갑분싸, 무야호, 만반잘부, 만관부, 손민수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단어이지만 다른 세대에게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렇듯 흔히 신조어라 불리는 단어들이 언젠가부터 시대와 또 세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세대를 나눠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 세대별 특징과 함께 동시대인이 아니라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문화와 유행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세대를 뛰어넘어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5차 온라인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오늘은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가은. 오은규입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의 주제는 경기도 청소년 중고등학생 33명을 대상으로 6개의 주제 중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토론에 참여할 8명의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여자중학교 1학년 이연지입니다. 저는 평소 토론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코로나 시기 때 북한이 자신들의 나라에 힘들다라는 사정을 토로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토론에 좋은 토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인중학교 3학년 정수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참여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문원중학교 2학년 윤재영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친구들과 말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걸 좋아하게 돼서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별내 별가람 중학교에 다니는 이성규이고요.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취미가 토론인데 토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1 김다벨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 경청에서 기자, 또 학교 통신원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온라인 토론회 공지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되고 또 통일이라는 어려운 지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소년이 나누면 좋은 주제로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엔 저와 같이 토론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없었기에 한번 토론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 토론회 개최 소식을 보게 되었고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구를 다니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인이나 유튜버 분들의 토론 영상을 보는 것을 즐겨해서 직접 그런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학고 김채윤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 또는 저희 근처에 있는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호주 민간 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공개한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평화지수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에서 군사비의 지출 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인데요. 매년 사회 안전 및 안보 그리고 국가 외 갈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매기는 평화지수 항목에서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며 한반도 평화세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통일의 필요성과 함께 통일이 된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들어보며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수연 토론자님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장점으로 5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의 평화로운 삶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통일을 하게 된다면 전쟁 걱정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 더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확대 및 발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북의 인구가 합쳐져서 남남 북녀와 같은 새로운 결혼 문화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령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수도 증가하여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 발전, 일자리 확장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철 50억 톤 등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심지어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네 번째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순 없겠지만 영화나 뉴스를 접하게 되면 많이 안타깝고 그때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광산업 확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데 북한엔 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대표적인 관광지인 금강산을 비롯하여 많은 북한 관광지를 가볼 수 있을 것이고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입니다. 단점은 첫 번째,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입니다. 남과 북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적 차이도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사상 대립에 따른 갈등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의 사상에 맞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도 사상 통합이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빈부격차 확대입니다. 남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 안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더 큰 차별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래 한 민족이었고 지금 통일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재영 토론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남북한이 통일을 하되 천천히 서로 맞춰나가면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에는 지하 매설 자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늘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훼손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순우리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순우리말이 가장 잘 보존된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북한이랑 남한은 1945년 광복 이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때 70년 동안 분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상도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한 통일하게 되면 사상 차이가 발생해서 안 맞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매설 지뢰가 세계 1위라고 통계되고 있는데요.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만 해도 약 200만 발로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너무나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맞춰나가면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영토와 자원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력이 올라가고 통일하면서 무역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인력 자원들이 많아지고 건설 부지가 많아짐에 따라 부동산 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시인데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강대국들이 이익을 챙겨갈 수도 있고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전의 가능성과 언어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남북 통일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통일의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우선
이산가족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첫 번째로 이산가족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 친구와 강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록 몇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때 보신 분들도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금 나쁜 기억이 되살아났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가면서 살아계시던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 통일이 되거나 혹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서로의 나라를 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산가족 분들의 슬픔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통일의 장점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반대하시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발전이 덜 되어 있기에 통일을 한 직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아주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인 시선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분단이 되어 있는 지금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휴전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국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풍부한 남한과 노동력과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이 풍부한 그런 북한이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굉장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아시아나 유럽 대륙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반도와 이어진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으므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수출 수입을 하여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통일에는 이러한 장점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바로 통일의 단점은 바로 북한과 남한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북한은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국가적인 제도나 정책 또한 다를 것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성장이 좀 더디거나 발전이 좀 덜 된 북한이 격차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맞추어가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통일을 하게 된다면 각 나라,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면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쪽에 개발된 기술력, 북쪽의 자원이 합쳐진다면 큰 경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나 아시아를 갈 때나 수출을 할 때 북한 땅을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 비용보다 통일 후 경제 비용이 더 적습니다. 분단 때 군사를 유지하는 비용, 북한의 도발로 피해 복구 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통일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엄청난 경제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할 경우에 북한 땅의 세금을 남한 사람들이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례로 독일은 통일 후 26년간 서독이 동독 지역에 2천조 원 넘는 비용을 들여서 경제력을 높이려 했지만 아직도 동독은 서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남과 북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언어, 이념, 생활 등이 달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땅만 통일되고 속은 정신적으로 생활은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들은 한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경제 발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통일세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신청민 명예교수는 학술회의에서 통일 후 약 1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통일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남북한이 통일하면 3, 40년 안에 프랑스, 독일을 앞지르는 경제 규모, 즉 GDP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통일세란 통일 비용만 계산한 것일 뿐 통일에 따른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에 따른 편익은 통일 후 개발할 수 있는 북한의 자원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현재 막대한 세금을 쏟고 있는 접경지역 관리 비용, 재외공감 외교추진 중복 비용, 이산가족 상봉 비용 및 북핵 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의 분담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담비용과 통일비용은 1조 6,837억 달러대, 1조 1,589억 달러, 1조 8,860억 달러대, 1조 3,227억으로 분담비용보다 통일비용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드는 것은 분담 비용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것, 단순히 비용만을 생각한다면 분단이 아닌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병제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이러한 군대 문제 또한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모병제 전환인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일정 영역에 도달한 남성이 임무적으로 병력에 주서야 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에는 많은 근거가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까닭은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해 충분한 국방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 또한 없어지면서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사회 이슈 해결뿐만이 아닌 막대한 국방비도 절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커다란 이익 또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가장 좋은 대책인 것만은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문화도 언어도 달라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예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게 되면서 한민족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차별을 하게 되면서 동독에서는 통일을 하기 전 가난했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편했다는 등의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저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성민 토론자님 본인의 의견 말해주세요. 네, 저는 통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도는 모두 아실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교적인 좋지 않은 상황을 불사하고 생각해보면 독도에 있는 많은 천연 자원 때문입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이 자원은 미래의 석유나 석탄이 고갈되었을 경우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걸 노리고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고 독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독도만큼이나 더 풍부한 지상,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남북 간 경제 통합의 효과라는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금 매장량은 15.8배, 은 매장량은 4배 등 중요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를 생각해 보면 23.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희토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광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만나면 우리가 자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두산, 금강산 등 많은 관광산업 또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인구 부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며 영토 또한 99,373제곱킬로미터에서 22만 1,336제곱킬로미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육류로의 길이 현재는 막혀 있지만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영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까지 하나의 철도로 연결하여 우리나라가 물류 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나가는 분단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했을 때 나쁜 점으로는 첫 번째로 통일 비용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은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보다도 더 적었고 동독은 사회 기반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서독은 동독 지원에 약 2,6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아직도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 사람들은 많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사람과의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1945년 이후 남한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심지어는 사용하는 언어조차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분단 후 70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쉽게 뭉쳐서 살아가긴 힘들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독일 또한 통일 이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안 문제입니다.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안 발생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에 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때문에 많은 지하 자원 채굴권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권 계약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더라도 효력이 있는 상업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저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했을 때의 편익이 통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일은 필요하지만 아무런 대안책 없이 38선을 지운다면 후에 훨씬 어려운 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통일을 하였을 때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세 가능성 확대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은 통일을 할 경우 세금 부담만 커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북한보다 높기 때문에 통일은 곧 대북 원조로 이어진다는 말인데요. 사실 남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 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 감정 발생이 우려됩니다. 저희 같은 청소년들과 같이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덜하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아직까지 지역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지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도 있는데요. 70년 동안 이어진 탓에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런 차이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통일이 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이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대립된 이념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가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에 대한 자원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과도한 경제력 격차로 통일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 양측에 적지 않은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경제력 악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부격차의 확대가 있는데요. 빈부격차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사회 문제를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통일을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부터 해소하고 그 이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범죄율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일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통일의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통일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한 단점들로 인해서 많이 그러한 말이
비난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죠. 우선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첫 번째로 분단 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는 통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서 분단 구조에 따른 상황의 불안정성을 극복을 하고 소모적인 자원 낭비와 비용의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단으로 이루어진 70년 분단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이산가족 등이 발생을 하고 그런 갈등이 오랜 기간 동안 민족으로 간직해왔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은 같은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이산가족을 피할 수 있는 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일은 전쟁 위험을 해소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론 결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소년들이 조금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도 현재 실제로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저희 뭐 31개국을 연결해주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와 같은 청소년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일은 이렇게 많은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일은 사실 저희에게 꼭 필요하다고만은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한 다른 대안책과 그리고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면서 저희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발전, 그리고 남북의 평화로운 삶, 또한 현재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반해 통일의 단점으로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각 나라의 사상이 다르다는 점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의 장단점에 대해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의 장단점에 관련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일이란 그저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진다라거나 혹은 흡수된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며 삶의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모두의 신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으로 겪는 고통과 손실으로 통일의 필요성은 해마다 대두되고 있지만 찬성과 함께 반대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한 통일, 그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기대와 우려 속에서 과연 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어서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수연 토론자님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초반엔 남북한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겠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여러 가지 우리들의 노력이 만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산업 확대, 경제 발전과 같이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이라는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힘을 쏟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통일이 된다면은 어떻게 좋은 점이 있을지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세계 경제 포럼은 향후 5년간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고 UN 미래 보고서는 2045년이면 지금 일자리의 80%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서로 보지 못했던 여러 유물들을 보며 해설을 해주는 역사 해설가,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 해설가, 여러 에너지 개발원 등등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업 문제도 해결되겠죠. 또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면적은 남한이 약 10만 킬로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세계에서 109위이고 북한의 지역은 12만 제곱킬로미터로 99위입니다.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는 22만 제곱킬로미터로 84위 정도에 올랐는데요. 107위인 우리나라보다 23위 앞선 벨라루스보다 영토가 많습니다.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 현재 가장 이슈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흑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역시나 계속 내전의 위협, 그리고 언어적 갈등, 큰 비용이라는 장벽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절히 외국 자본을 차단하면은 꼭 독일처럼 전체 경제도 처음에 통일했을 때보다 향상되고 서로에 대한 인식도 처음 통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네, 제가 통일 후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해본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 직후에는 여러 갈등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참가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과 남한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그에 반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갈등 이후에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통일을 한 후에 기대하는 점이 바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시안 하이웨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쉽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문화를 널리 퍼뜨릴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이로써 여러 국가들의 수출과 수입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 수입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우리나라 통일을 할 때쯤 코로나 더 나아진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따라서 기차로 여러 나라를 잇는 이 하나의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관광 산업과 수출 수입 산업 그리고 문화적 산업 이러한 많은 산업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혹은 하나 이런 큰 사건에 대한 것에는 장점만 있고 혹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닌 둘 다 공존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통일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을 해봤는데요. 학생들은 수학여행이나 여행으로 백두산이나 평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가까워지고 통일이 되었으니 가족여행으로 하루 동안이나 평양이나 북한의 여러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평화를 이룬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반도는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통일 후 한국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후 우리나라는 국가 영토가 커지게 될 것인데요. 현재 남한의 영토와 비교해 본다면 통일 국가는 남한보다 2.5배 정도 크며 이는 영국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또한 인구가 8천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 또한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에 비해 23.9배이며 7천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 히토류라고 하는 자원까지 보유하고 있어 통일이 이루어지며 풍부한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산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합쳐진 국가가 되면은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될 수 있으며 세계의 갈등 또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통일 직후에는 물론 많은 문제들이나 갈등이 있겠지만 통일 이후에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했던 많은 편익들을 얻게 되어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 등으로 인해 벌어졌던 많은 문제들 또한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단이 되어 있을 때보다 통일이 되었을 때 많은 편익들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더욱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남북 통일 이후 저희 한반도는 군사력이 남북 통일이 되면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과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남북 통일을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경제력만큼이나 군사력 또한 강대국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세계 군사력의 판도를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가던 국방비의 많은 부분이 경제력 향상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남북 통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개발된 관광지와 넓게 펼쳐진 비무장지대는 우리의 남북 통일 이후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많이 고갈된 상태지만 아직 남아있는 많은 지하 자원의 힘도 남북 통일된 우리의 큰 경제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통한 우리의 발전 가능성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전체적으로 직후엔 혼란스럽겠지만 후에는 여러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토와 인구가 확대되고 관광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며 중립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회 온라인 토론회에서 중2병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언급됐죠. 다들 익히 알고 싶다시피 중2병에 걸린 중2 때문이다 라는 유행어였죠. 네, 저도 그날 토론회를 보면서 그렇다면은 북한의 중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때마침 저희 MC팀이 둘 다 중2입니다. 그렇죠? 네, 이참에 중2 때문에 통일을 하기로 했다라는 또 하나의 유행어가 탄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볍게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동안 중2가 남침을 막았고요. 이제 모든 청소년이 힘을 모아서 통일까지 어떻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통일을 위한 청소년 교류와 다양한 탐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기발한 이야기를 나눠보며 통일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채윤 토론자님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통일은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좋은 상태고요.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저희 청소년들의 교류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같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관광산업이 저희의 가장 주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통일이 된다면 저는 이제 관광산업 북한의 저희 또래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이제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참여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같이 북한으로 여행을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을 관광을 해본다든지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 교류와 탐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의 음식이라던가 북한만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금강산이나 백두산 등 유명 북한의 관광지를 가보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많은 문화와 전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분단 이전까지 역사서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서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서 배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분단 이후에 서로의 역사서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과 남한과의 청소년 교류와 탐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북한 친구에게 북한말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분단된 세월이 오래인 만큼 말 또한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후에 북한과 남한 국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데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연 같은 한민족이 맞는가 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방송 분야, 의학 분야 등의 교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 즉 서로가 쓰는 말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앞서 이시안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가 교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북한의 문화를 교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된다면 힘들 것이라고 보이는 게 언어, 이념, 생활 등 문화 충돌인데 먼저 청소년들이 문화 교류로 이런 충돌을 없앤다면 통일이 됐을 때 어른들도 다른 세대들도 전해줘서 문화가 충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니면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져서 청소년 교류나 탐방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먼저 문화적인 교류를 다른 참가자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큰 두 나라인지라 저는 북한의 관광 명소들을, 금강산 같은 그런 명소들을 가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저희 같은 평범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북한의 평범한 생활 모습을 엿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언어적인 차이도 한번 엿보고 싶고요. 문화적인 배경, 우리가 서로 분단돼 있었을 때 남한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명소나 역사적인 지식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만일 통일이 돼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진다면은 일단 앞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관광지에도 가고 싶긴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그냥 애들하고 직접 말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로 어떻게 배웠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그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이 통일하게 돼서 청소년 교류 탐방이 이어진다면 저는 북한에 잠들어 있는 여러 역사를 배우고 그것을 직접 알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북한의 개성의 성균관과 선주교 숭양서원, 관음사 등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여러 유물들을 보고 그것을 연구해서 직접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탐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김일성 광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김일성 광장은 북한의 중앙 광장으로 이곳에서 정치, 문화행사와 궁중 집회 등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TV에서 종종 봤었는데 통일 후 이곳을 가본다면 정말 통일이 실감날 것 같고 북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광장은 남북 통일 후 아마 대동문 광장이나 대동광장, 평양광장 등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사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최대한 많은 것을 교류하고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언어, 금강산과 같은 관광지, 그리고 생활 모습이나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남한에선 볼 수 없는 북한만의 것들을 체험해보고 또 배워보고 싶다는 것 같았는데요. 우리는 이렇듯 아직 여전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여전히 막연하지만 분단 이후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여기 우리의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시절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녹았다가 얼어붙었다가 때로는 다시 물거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 되어 함께 맞이하는 봄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를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될 한반도의 이유 있는 변화를 상상해보며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온라인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청소년의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